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 있는 다문화 콘텐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으로 있고요. 원래 전공은 이제 민속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전공에서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전통 놀이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아동 놀이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좀 어려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제 놀이를 할까 하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전통 놀이 현장 조사 연구는 무엇을 조사하는 연구인가요? 주로 이제 전통 놀이를 재현하거나 뭐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의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령 축제나 문화원이나 뭐 놀이 체험장 등등에서 전통 놀이가 과연 그 지역 거기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통 놀이가 지니고 있는 가치나 교육적 효과,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육적으로 좋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통 놀이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도 전통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지 더 교육적인 거나 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식의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적인 놀이를 어떤 놀이를 선별해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보급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아마 포커스가 두는 건데, 최근에 좀 이슈화 되는 게 뭐냐면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아이들 교육과정에 놀이 중심 교육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놀이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특히 현장에서 놀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고 보급시킬 건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통 놀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연날리기 이런 정도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축제는 이런 놀이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놀이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생각보다 놀이가 꽤 많거든요. 한 200여 가지, 300여 가지가 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아쉬운 건 좀 있더라고요. 네. 사라진 전통 놀이에 대한 자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라져가고 있는 놀이는 꽤 많죠.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상당히 많은 놀이가 없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스마트폰의 등장이 결정적으로 놀이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목이 사라지다 보니까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없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놀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놀이들이 진짜 많이 행해졌는데, 문제는 그런 놀이들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저희는 주로 노인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릴 때 놀았던 놀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 사람이 놀이를 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민속학자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좀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조사에 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이를 주로 이제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게 저희가 1차 목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놀이만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처음 광범위하게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사업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구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놀이를. 아마 이 사업을 계기로 연구가 어떤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방향의 연구가 아마 더 심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 보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닌텐도 같은 게임기나 장난감이나 특히 유튜브에서 놀거리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 놀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회성을 좀 꼽고 싶어요. 놀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규칙성도 있긴 하겠지만, 놀다 보면 서로를 배려해줘야 되고, 야, 내 거 왜 따먹어, 가져가, 이런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양보해주고 서로의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통 놀이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사회성이고, 또 하나는 놀이는 틀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놀이를 하다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꼽으라면 어떤 그런 창의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안에서 주로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가 있을까요?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가 9살, 6살 있는데, 아이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이제 구슬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음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밑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놀이들. 그다음에 저는 좀 많이 하는 게 장립놀이, 이게 뭐 안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박수 쳐주고 하는 놀이들. 물론 이제 놀이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뭐 공기놀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코너 게임도 있겠고.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저도 유튜브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제가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놀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인 게 뭐냐면, 교육에서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그 문화재청이나 국가기관에서도 놀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사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많은 전통놀이 중에서 박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통놀이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겨울철 눈썰매 타기가 저는 가장 재밌습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처럼 뭐 좋은 썰매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 보면 비료포대나 뭐 볏짚을 한 가만히 정도 타고 오다가 비탈길 쭉 내려오다가 그 소나무 옹이나 큰 돌이 있어요. 거기에서 엉덩이 찍히는 그 느낌은 아마 만끽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갯벌에서 하는 놀이가 꽤 많았어요. 그런 놀이가 지금 저의 정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줘서 저는 그 놀이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어릴 때. 문화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전통 문화나 문화 연구에 특히 문화를 활용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긴 하는데 맹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게 하나가 바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죠. 좋은 콘텐츠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콘텐츠인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내가 누군가를 한 명 꼬실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콘텐츠를 공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콘텐츠들 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기획할 건지에 대한 기획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성공이냐 성공하지 않느냐 부분은 결국엔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적인 줄 수 있는 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콘텐츠 공부하는 분들이 전문가를 좀 꿈꿀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같이 민속학 전공자들도 좀 필요한 것,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모르는 분야,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의 어떤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공부하는 부분이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한테나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신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직접 찾아뵙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아는 분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즉흥적으로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때문에, 그래서 저 가방에는 항상 녹음기와 그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속학 하는 친구들도 저희 후배들도 보면 어떤 현장에 가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놀이 같은 경우는 어떤 놀이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물어볼 수는 없고, 주로 이제 처음부터는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그러죠. 학생들과 우리가 예를 들면 친화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시점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 녹음을 해서 이제 녹취를 풀어서 저희가 정리해서 그걸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썼던 책이 하나가 한국의 근대 놀이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다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책자화시키거나 논문으로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네. 계층 분야에 취업 계층 사람들도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약간 ICT 기술적으로 뭐 이런 그 가상의 공간을 이용한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네. 따로 좀 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취약계층들 중에 하나가 요양원들이나 어르신들 중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가 사람들 수강 교육을 합니다. 특히 실버 세대들 50대에서 60대 아주머니들을 제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실뜨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건 예를 들면 실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신체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기나 전통 놀이를 응용한 놀이가 있어요. 단체 제기차기가 있어요. 제기를 발로 차는 게 아니라 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은 아까 말한 기기나 온라인이나 VR, 특히 여기는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롯데월드 산하 아이들 키즈 카페 느낌의 어떤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VR로 윷놀이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현장 조사하면서 가본 그쪽은 뭡니까? 뭐 VR도 그 사방치기 아시죠, 선생님? 이렇게 뛰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앞서갑니다. 청와대 사랑방에 가면 그런 온라인 VR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자기가 경호원이 돼본다든지 충분히 전통 놀이는 그런 거와 결부시키면 너무너무 재밌고, 저는 솔직히 자치기 같은 경우는
VR로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던져주면 우리가 받고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긴 한데 저가 아직 뭐 거기까지 뛰어들지는 못하고요. 뭐 제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네, 그런 시대는 이미 도래가 됐죠.